So anyway, let's just have a look at the inside here. You can see the screen is similar to some of the other Tesla screens. The rear view mirror is missing. You've got a camera. My view is perfect out of the camera. It's harder to get into, get a job for SpaceX or Tesla than it is to get into Harvard. Tweet from Elon Musk. Mr. Musk today calling Disney's Bob Iger, saying that he should, quote, be fired immediately. He said Walt Disney would be turning in his grave over what Bob has done for the company. 안녕하세요. 디즈니의 CEO 어서 빨리 집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일론 머스크 형인데요. 저 역시나 일론 형을 지지합니다. 넷플릭스가 대세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론 형은 어떻게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테슬라의 숫자가 증명을 해주는 것이겠죠. 그럼 올해 4분기 판매 대수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2분기랑 3분기를 보신다라면 미국 공장에서 한 18만 대 가량이 나오고요. 중국 공장에서 20만 대 이상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달에 미국 판매량의 예상치는 5만 대이고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5만 1000대로 예상이 되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재고 세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12월 달에 판매량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유럽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때 8만 5천 대를 팔았는데 첫 번째 달이 가장 저조했죠. 1분기, 2분기, 3분기를 보시더라도 첫 번째 달부터 세 번째 달로 올라가면서 순차적으로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것이 보이십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럽 쪽에 모델3의 새 버전이 계속해서 딜리버리가 되는 것을 본다라면요. 1분기 94,000대, 2분기 92,000대, 3분기 때 85,000대, 4분기 때 10만 대를 찍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까지는 53,000대를 찍은 상태이고 12월 달에 적어도 6만 대는 찍어야겠죠. 그렇지만 유럽 시장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 판매 대수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차트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가장 초대박은 중국산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출품 합쳐서 10월 달에 72,000대, 11월 달에 82,000대 가장 좋은 물량이 나오고 있네요. 10월 달에 중국 내수시장 판매량을 보시면 28,000대 가량이 되는데요. 수출 비중이 훨씬 더 많죠. 거의 5만 대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들이 지금 어디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물론 유럽도 있겠지만 다른 중화권 국가들, 동남아 시장, 다른 아시아권으로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중국산 모델 Y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 때 가장 중요하게 볼 점은 테슬라 중국 판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숫자들이 일론 머스크 형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신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성적표를 보신다라면 135만 대의 생산이 이루어졌고 132만 대의 딜리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47만 대를 찍어야지 180만 대를 넘겨버리고 어닝 비트가 뜨면서 테슬라 주가에 순풍이 불어올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 월가의 예상치도 47만 대를 보면서 180만 대 달성은 무난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저의 예상치는 미국에서 18만 대,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21만 대, 유럽에서 10만 대로 보고 토탈 49만 대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테슬라를 불리시하게 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18만 대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현재 전기차 내연기관차를 합쳐서 테슬라 모델 Y의 판매량은 무려 두 번째입니다. 미국에서 F150 시리즈가 제일 잘 나가고 그 다음으로 모델 Y가 보이시는데요. 전기차 전환율이 10%에서 12%인데 모델 Y가 이만큼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중국, 아시아 물량이 더욱더 크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수많은 아시아권에서 테슬라의 공장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다른 아시아권으로 테슬라가 진출을 하고 물량을 늘려 나간다라면 정말로 기대가 되는 것이 중국 아시아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만 대 거의 흡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분기 판매 대수는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고 어닝 비트 역시나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테슬라의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지만 테슬라는 한층 더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이 구글 서치인데 빨간색이 모델 Y이고 파란색이 사이버 트럭 서치입니다. 동부, 서부, 도심지 중심으로는 모델 Y 검색이 강력하고 중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픽업 트럭이 대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사이버 트럭이 공개가 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엄청난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사이버 트럭을 원하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죠. 3,100만 뷰라는 이 엄청난 숫자가 사이버 트럭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를 계속해서 바꾸어 놓을 것이고 한층 더 높게 만들 것이겠죠. 북미 시장에서 과연 사이버 트럭의 F150 시리즈를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일론 머스크 형의 성적표를 본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에 베팅을 걸 수가 있을 것인데요. 사실 그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체적인 픽업 트럭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물론 사이버 트럭이 포드 실버라더보다 조금 더 가격이 비싸다라고는 할 수가 있지만 그만큼 성능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타타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인도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죠. 관세를 줄이고 테슬라의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면 타타 모터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역사 속으로 바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굉장히 치사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인도 국민들도 더 좋은 전기차를 탈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되고 그 선택은 바로 테슬라가 될 것입니다. 현재 비아디가 하이브리드 합쳐서 테슬라보다 더 큰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러운 것은 모델 3랑 모델 Y죠. 왜냐하면 차 한 대 팔 때마다 나오는 수익이 엄청난 격차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비아디의 모델 3 라이벌격 시리 북미 시장에서 먹힐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잘 안 먹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욱더 무서운 점은 슈퍼차저는 전 세계 곳곳에서 테슬라가 아닌 모든 전기 차종들에게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충전소 사업에서 테슬라를 따라올 기업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일론 형께서 최근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X 스트리밍 서비스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죠. X를 조금 더 트위치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어쨌든 더 많은 유저들이 X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XAI는 더욱더 발전을 할 것이고 테슬라 역시나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X의 CEO 린다 누님께서는 X의 가입자가 최근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계시죠. 올해 1,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발생을 하면서 X의 데이터는 더욱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고 향후 테슬라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일론 형께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본다라면 결국 테슬라의 차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역시나 테슬라가 아닐까요? 한국 뉴스에서는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 책임자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블룸버그 뉴스를 살펴보시면 전 애플 임원이 이미 도저 컴퓨터의 최고 책임자로서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저 역시나 아무런 문제가 없고 스타링크도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슈퍼차저는 확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테슬라의 판매 대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몰려들 것이고 X 유저들도 굉장히 늘어나면서 XAI 그룹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 형은 우리가 인생을 베팅을 할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닐까요?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To start an electric car company, it demands significant capital. The cost of creating a factory for a product like a Volkswagen Golf is very significantly more
than that for a high-end product. 그리고 루시드의 CEO 피터 형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최근에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역시나 주행 거리를 강조하고 배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루시드 기술력의 핵심이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주행 거리가 중요한 차량이 과연 무엇일까요?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용차 부분, 물류 트럭 부분, 딜리버리 밴, 즉 아마존이 되었던 쿠팡이 되었던 매일매일 엄청난 주행거리가 필요한 차량들이 진정으로 배터리 효율성 수치가 필요한 차량인데요. 하지만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상용차가 아닌 럭셔리를 노리고 있죠. 럭셔리에 대한 미련을 버릴 때 조금 더 루시드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끝까지 럭셔리로 갈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스위스에 새로운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있죠. 사실 지금 유럽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전기차 판매가 가장 좋은 곳이 중국입니다. 유럽 쪽에 들어가는 돈이 조금만 중국 쪽으로 들어간다라면 판매 대수 상승에 있어서 긍정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4분기 딜리버리 판매 대수는 어떻게 나올지 예측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에서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492대를 팔았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485대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2월 달에 판매 대수가 조금 상승하더라도 500대에서 한 600대 가량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미국 시장에서 1477대라는 계산이 나오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대는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도 한 20대에서 한 25대 정도가 적당한 숫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사우디에서 몇 대를 팔았을까?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사우디 물량이 실적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분기 때 매출이 137밀리언이 나왔고 판매 대수가 1457대였죠. 그렇다면 한 대당 94,000달러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4분기 매출 예상치가 193밀리언이고 여기에 94,000달러를 나눈다라면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루시드의 4분기 판매 대수 예상치는 2052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루시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려면 사우디에서 500대 이상의 판매량이 나와줘야지 어닝 숫자에 어느 정도 들어맞는 숫자가 나올 것인데요. 하지만 사우디에서 물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적표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판매 대수는 아마도 6,000에서 7,000대 가량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올해 마지막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6불 정도로 예상하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것이 시간을 주고 기다렸다가 그 수익 열매를 따먹는 것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루시드를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는 있습니다. 루시드의 경영을 조금 본다라면 마치 주인 없는 빵집에서 알바생들끼리 일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즉 주인의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뜻인데요. 12월 5일 루시드의 CEO 피터 형께서는 46만 주의 주식을 다시 한 번 더 팔게 됩니다. 그리고 CEO 피터 형을 따라서 에릭 바하 형 역시나 47,000주의 주식을 매도하였고요. 벨 마이클 형 역시나 66,000개의 주식을 매도, CFO와 어카운팅 관련된 임원진들도 계속해서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언제나 그랬듯이 세금 때문이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100% 변명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보시면 올해 주가를 엄청나게 올렸고 매출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팔았을 때 그 누구도 뭐라고 한 사람이 없죠. 그리고 주인의식이 투철한 리비안의 CEO는 태어나서 리비안 주식을 단 한 주도 판 적이 없는데요. 실적을 잘 올리고 주식을 매도하면 주주분들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주식 실적 모든 것들이 최악인데 주주들은 손실이 큰 반면에 경영진들은 배가 불러간다라는 점이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이겠죠. 거기에다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COO 같은 경우에도 주식 보상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형, 주인의식이 굉장히 강력하고 이런 분들이 압박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직원분들에게. 하지만 루시드의 오너는 사우디에 있고 전기차에만 신경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루시드는 주인의식이 강력한 CEO의 부재가 가장 취약한 약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주식을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고요. 고통받는 것들은 주주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투어링 퍼포먼스 실컷 개발했다가 목록에서 사라져 버렸죠. 쓸데없는 것에 돈과 시간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래비티로 갔다라면 그래비티의 출시는 더욱더 빨랐을 것인데요. 최근에 루시드는 라인업을 조금 더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퓨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력과 제로백을 조금 줄이고 가격을 떨어뜨렸습니다.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를 조금 줄이고 가격을 떨어뜨렸는데요. 물론 OTA를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프트웨어가 강력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파트너십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인데요. 이 부분 역시나 절실함이 있어야지 좋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랑 파트너십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루시드 주주분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것이 바로 그래비티죠. 루시드 에어가 처음 나왔을 때를 본다면 그때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차가 이쁘고 굉장히 좋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루시드 에어가 딜레이가 되면서 비슷한 디자인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었고 지금 판매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요. 루시드 에어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그래비티 출시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다시 실패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의 주인의식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